있고, 자꾸 잘못 눌렀네. 아이고, 씨. 좋아요. 제 그 강의는 40분 정도 텀을 40분까지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40분 동안 하고 할 거야. 이거 원래 제가 유료로 결제하려고 하다가 사람들 집중력이나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40분 정도 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고 나중에 만약에 그냥 끊기는 게 싫다. 이런 입장이 많으시면 그냥 제가 결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어가지고. 오늘 유료 결제 하려다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 쉬는 시간 어느 정도 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10분씩으로 40분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Q&A 시간이에요. 원래 저번 시즌에서도 Q&A 했었어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요즘에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나름대로 답을 해드리는. 네, 수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모임에서 가장 또 텐션이 높은 두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적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자기 캐릭터 드러내셔도 부러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이제 Q&A니까 질문 제가 준비해오라고 했잖아요. 오늘 활동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그걸 제가 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배운 점이나 혹은 느낀 점에 대해서 게시판에 쓰면 카톡방에 공유하고 게시판에 쓰면 오늘의 활동은 끝나는 겁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논리 파트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위에서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연진님. 네. 네, 연진님은 어떤 게 오늘 질문거리로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네. 그냥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질문을 그렇게 하죠.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야? 네, 좋습니다. 네, 이걸 설명하자면, 제가 소개 페이지에도 썼지만, 주체적인 삶을 위한 논리, 공감, 행동, 상생을 함께하는 모임이고요. 일주일 내내 각 날마다 해야 되는 미션이나 과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나의 감정은 뭐고, 나한테 필요한 지식은 뭐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파트는 월요일마다 하는 거고, 제가 강의를 해요. 제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같이 그냥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해드리는 것도 진행할 수 있고, 일단 최소 2번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아마 매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시쯤에 할 거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방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걸 대한 답해 드리는 시간이 오늘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공감 파트인데 나한테 일어난 일을 내가 공감해 주는 연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내가 공감해 보는 연습 이렇게 한 거고 목요일 금요일은 행동 파트여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건지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모임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처음으로써 한번 해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체험해 보는 거죠. 마지막 상생 파트는 아직도 좀 머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그 활동을 시즌 2에서 했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서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짜볼 거예요, 나중에. 이해 가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질문 좀 이따?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좀 이따 할게요, 그럼. 네. 혜니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이거 카메라를 켜면 그것도 어디 리코딩 돼서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아니겠죠? 리코딩이 돼도 제가 다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 나와요.
아, 그런가? 그러면 이거 뭔가 인터랙션을 위해서 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아요. 혹시 좋아요. 보이나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키셨어요. 비키고 있... 어떻게 오케이, 잠시만요. 네, 보입니다. 됐나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을 그냥 고민을 하는 거죠. 네, 피어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음, 우선은 사실은 뭐 좀 주체적으로 사는 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거를 올리고자 이거를 참여한 것보다는 네, 사실은 저는 좀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그걸 공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 이런 거 수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음, 그게 조금 궁금해서 참여한 게 일단은 가장 큰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아까 공유 드렸던 그 고민 부분은 어, 사실은 좀 요즘 직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사실 다 사람마다 각자 뭐 본인의 스타일도 있고, 뭐 업무 방식일 수도 있고, 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뭐 터치하거나, 그걸 뭐 지적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는 나대로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 하는 대로 두자라고 마음은 굉장히 먹지만, 제가 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좀 원칙에 맞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에 부합하지 못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혹은 팀장님이, 매니저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조차 그냥 제가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편안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저는 네,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아니면 팀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음, 아니면 내가 이걸 콕 집음으로써 뭔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하는 나의 행동이 정말 나를 위한 행동인가 음,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를 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여전히 답을 못 찾겠고, 음, 만약 그냥 제가 꼭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고 안 만나면 그만이겠지만, 이런 상황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지가 조금 궁금해서 음. 아까 네, 고민거리로 작성을 해봤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게 뭐 완벽주의냐, 아니면 나의 어떤 자의식의 발현이냐, 아니면 만족도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저는 약간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가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완벽주의에서 기인한 거면 보통 불안해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상부가 어떻게 나쁘게 볼라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보통 불안해서 기인한 거고. 아, 좀 아쉽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라면 나의 어떤 목표? 달성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적했을 때 내가 뭔가 우위에 쓴 것 같다 했을 때는 내 평소의 기분이 뭔가 나를 항상 증명해야 된다. 이런 감정일 것 같은데.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걸 못하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음, 좀 답답해요. 왜냐면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다만 저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조차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음, 어쩌면 차라리 내가 편하자고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게 음, 저 사람 발전에는 좀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발전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음, 나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또 말을 안 하면 음,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전달하는 상황을 제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사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피드백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몇 날 며칠 내가 어떤 타당한 이유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음, 된다라고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한참 들였다가 음,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게 결코 전달하는 거는 아니지만 음, 이것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음, 좀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음, 이걸 말을 안 하면 내가 답답하고 그렇다고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도 지금은 알거든요. 조금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 경험으로 와닿았어서 그렇죠? 좀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걸 못 고치고 있더라고요. 약간 다시 또 질문해보자면 내가 하는 모든 지적들이 다 안 먹혀. 그럼 내 감정이 어떨까요? 답답함을 조금 더 깊게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의 답답함을요? 네. 그게 답답하면 안 되나? 아, 그 상황을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느끼는 그 그러니까 답답함을. 답답함의 끝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이유가 음, 이게 더 잘 됐으면 하는 뭐라 그럴까? 어떤 기저의 감정이 있어서 답답할까? 아, 저 사람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이 음, 나의 회사 생활의 만족도에 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회사 그리고 생활의 내가 조금 만족도에? 더, 음,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팔로우업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전달이 되어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업무를 할 때 같은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보를 전달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음, 그리고 전달한 피드백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계속 저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인 상황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네. 제가 생각해서는 꼭 바뀌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도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전달할 때 상대방은 또 본인의 문제점을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분명히 그 순간의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음, 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인 거죠. 음. 뭐 그냥 현실로 돌아와죠. 일단은 가능하지 않은 걸 수도 있죠.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무리 지적해도 안 바뀌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차라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적이 안 통한다. 그럼 뭐 다른 상급자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책임을 다 돌려서 이 사람이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스트레스나 그런 방법을 돌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는 어차피 지금 아예 무조건 방법을.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답답함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푸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음, 말하기는 안 통해. 그러면 얘가 이거를 계속 실수해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털렸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내가 지적했지만 안 음, 통하고 사람이 고쳐 쓰는 건 아닌데 언제 바뀌냐면 자기 상황이 바뀌어야 변해요. 내가 이걸 안 바꾸면 나한테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편하게 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상황 변화를 할 정도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자극을 받으니까 안 먹히는 거야. 이거 좀 해줘. 이거 바꾸는 게 좋지 않아? 아, 그렇군요. 해볼게요. 하다가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뭔가 쌓아놨다 팍 터트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게 전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어차피 안 됐으니까. 음. 그럼 마냥 참는 게 결국에 저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참을 필요는 없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 보면은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좀 안 먹혔다는 거고 답답은 하고 그렇다면 내가 안 시도해본 것들을 해보다가도 안 돼. 그럼 쟤한테는 내 마음도 이제 알겠죠. 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를 평화롭게 하는 거다. 후임인 거죠, 지금. 아, 그쵸. 그래서 사실 더 어렸을 때는 아예 표현하는 방법도 더 다듬어지지 않았었어서 정말 우악하게 막 엄청 와일드하게 더 다이렉트로 했었는데 음,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 그 정도의 방법은 어느 정도 순화는 시켰지만 네. 여전히 그냥 이거를 참고 넘어가지는 못하는구나 음, 하면서 제 성격을 탓하거나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편했을 근데 안 텐데,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해당될 텐데,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나의 그 기질이 내 일에 도움이 된 적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건 양면적인 거지. 내가 그런 무던히 다 넘어갔으면 지금 아마 이런 경력 못 쌓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 넘어가다가 실력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걸 인식하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를 봐야지. 아, 왜 나는 무던하게 못 넘어가냐라고 성격 탓을 하는 건 보통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건 나의 장점이다 단점인 성격이니까. 네,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JH님으로 넘어갈까요? 아, 저요? 네. 네. 혹시 저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죄송한데. 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 이거죠. 아, 걱정이야 많죠. 네. 고민도 많고. 조금만 저는 키워주실래요? 취업, 목소리? 소리 많이 켰는데 네네. 조금 잘 안 마이크를 가까이 들리시나요? 대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저는 취업 걱정이 가장 크죠. 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저번 회사에서 조금 뭐라지?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도 가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음, 잘 지낼 수도 있고 못 지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썼던 글이 있어요. 뭐냐면 네, 우리가 직장에서 물론 인간관계 중요한데 네. 뭐 하러 가죠? 일하러 가죠. 일하러 가죠. 네, 근데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원만히 잘 지내고 일도 잘 배우고 사수랑 친해져서 뭐 이런 약간 기대가 너무 높은데 내가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못 내면 왠지 그러니까 좌절이 좀 더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내가 이전 직장에서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선 잘할 수 있을까? 이전보단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경험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저는 일을 하러 간 건데 음. 자꾸 저랑 좀 안 맞는 성격이신 거죠. 그분은 자꾸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친해질 수 있다면서 그런 걸 좀 강요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싫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자기 기분이 나쁘면 일적인 걸로 음, 이제 괴롭히시더라고요. 둘이 음, 있을 때랑 사람들이 있을 때랑 음. 지시 내용이 다른 거죠. 어, 자기가 그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다. 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무슨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다니면서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내 인간관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인 네. 그래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서 자꾸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전형적인 애는 안 유형인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보통의 인간인가 아니면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내 탓을 의미 없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좀 되게 그런 거 힘들었거든요. 그 계속 지금만 듣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그거는 제 최근 글을 네, 보시면 아마 네, 와닿으실 텐데 네. 그 열등감이 높은 상사의 최악의 모습이라고 쓴 게 있어요. 음,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음, 그 글이 약간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한 분들은 자기 잘못은 없어요, 항상. 다 주변 네, 분들이 잘못이에요. 그분이 약간 그러시는데. 네. 근데 여기서 JH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예상하지 말고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사람을 제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제 자신을 잘 보호하고 싶거든요. 네. 자존감도 키우고 싶고, 음, 그분이 너무 인격적으로 상처 주는 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죠. 참다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랬더니, 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음, 신나게 이제 인격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는 음. 뭐 안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면접 보고 첫 출근했을 때도 이제 둘이 있을 때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네가 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대답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는 내가 너를 파악한 대로 대하겠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버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 사람. 원래 말이 많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말이 많아요. 일할 때도 개인적인 얘기를 해라, 말을 해라. 좀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계속 그런 걸 강요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앞으로는 일단 그 사람은 일단 없고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분이 퇴사할 때도 진짜 엄청 괴롭혔어요. 진짜. 왜냐면은 자기 뭔가 괴롭힐 사람이 떠나니까 시비 컸죠. 저 말고도 이제 그 후임자 왔는데 네. 제 뒷얘기를 그분한테 하셨나 봐요. 그분이 네. 은근슬쩍 저한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제이치님 말고 또 안 괴롭히겠어요? 계속 괴롭혀요. 네, 그 끊임없이. 전전 직원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리하면 예. 제이치님은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내가 이 회사 경험을 통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겪었다. 똥을 좀 밟았다. 앞으로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 나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일을 못하고 내 정신 상태를 얕가게 한다. 그러면 빨리 회사 부서로 옮기든지 회사를 옮기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확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그런 접촉을 벗어나거나 이 사람이 이상한 성격을 가졌다는 걸 파악한 후에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좋아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더 집중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 그 부서에는 저랑 딱 그분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슬프게도. 그러면 이제 목표는 조금 더 큰 회사로 간다. 네.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얘기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말을 못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아니, 해도 제 얘기를 안 듣고 말을 자르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을 하시니까 제가 이 30분 동안 그분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말 있으면 해라, 말을 해야지 알지. 그럼 얘기하면 말 자르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창창창창.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은 말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왜 말을 안 하냐.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죠. 잘했어요. 예. 그다음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게요. 이분의 이제 맞추려고 했던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만두고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들은 사람은 한 10살에 넘을걸요. 나는 참 궁금한 게 부얼굴들은 그 사람들만 모아서 일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서 그렇게 약간 막 괴롭힌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일하면 어떻게 해요? 네. 좋아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잘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여기서 조금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얼굴이요? 네, 두 얼굴. 이게 조언이라는 게 근데 무슨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회사 생활한 시간이 되게 적어요. 그래요? 스킬적인 자존감. 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두 얼굴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거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사람한테는 힘들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싸바싸바하고 아, 네, 맞는 것 이런 같아요. 유형. 네. 네, 공지를 해드리자면 지금 7분이 남았는데 한 분 얘기하다가 아마 끝날 수도 있는데 또 끝나면 제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방을 열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시 방 여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40분 텀으로 끊겨요. 아, 네, 몰랐네. 여러분들 예. 쉬는 시간 겸 쉬었다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나는 이제 질문 다 얘기했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굳이 듣고 싶지 않다. 아니면 제가 이제 잡담하는 거 별로 관심 없다 이러면은 네, 참고해 주셔도 되고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야. 편하게. 다음은 봄빛님. 아, 네. 저는 네. 저희 언니가 좀 가끔 우울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누가요? 언니? 저희 친언니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제가 공감도 해주고 이런 거는 되게 조금 언니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패턴이 반복이니까 음, 심리 상담을 받아봐라. 음, 그런 얘기를 절대 안 들어요.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제가 운동을 기운이 없다 이러면 제가 운동을 더 하라고 하거든요. 네. 운동을 더 하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고 뭐 어떻게 핑계 대고 있잖아. 근데 저한테 기운이 없어 힘들어 이런 얘기를 자꾸 표현을 하세요. 네. 근데 그나마 제가 다행인 게 아버지한테 할 말을 다 해요 요즘에. 할 말을 다 하니까 속은 좀 시원하고 아버지도 이제 되게 많이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언니나 아버지랑 좀 패턴이 약간 비슷한 게요. 어떤 힘들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공감해주고 하면 그건 좀 도움이 되고 해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다음에 해결점을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봤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소연인 그런 거죠?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너무 힘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럴 때 제가 음. 느꼈는데요. 음. 제가 제일 힘들다고 느낄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별로 그럴 수 도와주고 있죠. 싶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그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또 이게 저한테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는데 웬만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네. 근데 기분이 가끔 안 좋을 때 언니나 아빠가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약간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큰 원칙은 저도 그랬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한테 오신 분들을 거의 95% 이상 도와줬어요. 네네네. 변화시키는 사람도 많고. 왜 변화시킬 수 있었냐? 변화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형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짜증나게도 했다가 조언도 네네네. 안 들어요. 맞아요. 형이어도 안 들어. 맞아요. 여자친구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됐어. 왜 안 됐냐? 자기가 그만큼의 변화할 의지와 상황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담배와 술을 한 번에 끊으셨거든요. 담배를 끊은 방법은 갑자기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해지고 이게 진짜 심각해지겠다. 이러니까 바로 딱 끊으셨고 술은 네네.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이제 술 드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날 이후로 이제 딱 끊었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가야만 바뀌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무슨 명강사에 갖다 놓고 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설파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이 결국은 어느 텀에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때 바뀌지 절대로 막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는 정도지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내 스트레스만 받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 이게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좀 변하겠지? 보통 이렇게 네네. 노력해서 변하는 사람은 이 사람 조금 변할 의지가 있을 때 됐던 거지. 그 사람이 일도 없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아, 내가 윽박 지르고 뭐 어쩌고 해봤자 안 바뀐다. 그래서 음. 아쉽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아, 알레르기 맞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감사해요. 네네네. 앓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안 들을 그래, 거야. 할 말을 좀 해가지고 속은 되게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아빠도 저한테 많이 맞춰주게 되고요. 음. 아, 그러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그쪽에서도 이제 짜증날 정도로 많이 하세요. 계속 아, 나도 힘들잖아요. 그 에너지를 너 짜증나겠어. 나도 짜증나겠고. 하지만 감사해요. 원칙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아,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타임이 이제 40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쏠려가지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끝 다음에 다시 네. 킬게요. 새 주소로 네.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